명재성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재성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의원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지사에 출마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장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늘 일요일 저녁에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명재성 의원과 함께 고향과 관련된 경기도 고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 관련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재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네, 지금 네. 또 이제 국토위원회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부동산 정상화 이뤄낼 거다.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했다고 보세요, 의원님? 예,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네. 그 중과 기간이 유예 기간이 2022년 5월이었기 때문에 네네. 4년 동안 유예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금년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네. 유예를 할 거냐, 음. 아니면 이걸 종료를 할 거냐. 네. 그 시점에서 아마 이게 언급된 것 같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끝났다. 그냥 코스닥, 음. 코스피 5천 시대가 벌써 도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주택은 실소유자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때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비 심사할 때도 네. 부동산만큼은 그 실제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경기도지사 할 때도 네. 그때 공직자가 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그 주택을 그 많이 소유했을 경우에는 네네. 아마 불이익을 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고 또 하나 국무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게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 트럼프가 25% 올린다고 얘기하면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발언의 의미와 취지는 뭐라고 보세요? 그때 이제 이 발언하는 것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제 체납된 국세의 수입에 네. 대해서 제도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데 네. 이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뭐 합의를 하고 그게 좀 속도가 늦을 수는 있지만은 네. 그 국민 민생하고 경제 관련된 것은 빨리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행정에서 정책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좀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도감을 내야 되는데 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빨리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걸로 보고 네. 저도 그 집행도 해보고 또 그 도의원도 해봤지만은 그렇죠.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네네. 실제 법의 뒷받침 없이 그 정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성격이 빨리빨리 추진하는 성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했고 또 뭐 정치도 해본 입장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행정도 하시고 정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래서 이재명재성인가요? 이재명재성, 그렇죠. 이재명재성. 이재명재성 네, 하면 그렇게. 행정 플러스 정치. 그러니까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왜 답답해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가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명 처리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청와대 발표는 통합 인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보수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은 항상 실용주의. 네, 실용주의죠. 뭐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특히 외교 관계는 실용주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진영이나 뭐 보수 색깔을 떠나서 네. 정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면은 네. 보수나 진보를 따지지 않고 기용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고 그때
도지사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랬고 인사할 때 이번에도 그렇고 네 뭐 대통령이 이번에 이해운 거기 그 청문회 했을 적에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편적으로 보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명 체례를 하신 거 처리를 보면은 하셨죠. 아 이게 국민 감정과 맞지 않고 이게 국정 수행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명 체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수를 뭐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같이 대통령께서 네. 그 정말 일 잘하고 실용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몸민과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보수나 진보나 또 학계를 떠나서 다 그 좀 더 훌륭한 분을 네. 그 국민도 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을 또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예. 지금 2026년이 됐는데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을 늘렸습니다. 예, 예. 일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공룡 정부가 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늘린 거에 대해서 공무원을. 예, 자꾸 이제 공무원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네네. 전체 공무원 숫자로 가지고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늘린 거 보면은 네. 우리 경찰이랄지 정말 그다음에 필요한 예, 분들이에요. 보호 관찰, 음. 그다음에 산림 감시원 네. 그런 국민 안전과 그 직결된 그 인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정원 동결을 하면서 했는데 네. 실제 뭐 숫자만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경찰이랄지 소방이랄지 그 인력을 그 늘리지 않았을 때 네. 바로 국민들한테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바로 오죠. 대통령께서 늘린 것은 정말로 그 민생과 국민과 관련된 인력을 늘리는 거고 네. 특히 그 특허나 이제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야만이 그렇죠. 경쟁력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까지 늘린 것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그 꼭 그 뭐야 그 인력 가지고 그냥 그 우리 국힘이나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네. 정말 필요한 데는 하되 그래 또 AI 등 해가지고 또 그 발달하면서도 필요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 인력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보강하는 그런 그렇지. 정책을 펴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고 네. 필요한 부분은 더 늘리고 네, 네.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네, 이게 그렇죠. 맞는 거지. 네,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고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다. 예, 예.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은 적정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고양시가 제가 공무원 할 때보다 그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까? 예, 예. 네네네. 3,450명인데 이번에 또 갑자기 이동한 시장께서 네. 조직 개편을 한다고 조직 개편을 했어요? 한다고 증언한 조직 개편을 한다고 의회에다 상정을 했나 봐요. 근데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네. 어차피 본인이 하든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조직 진단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야 되죠. 새로운 시장이 네, 오면. 시장에 오면은 시장에 또 시민들한테 공강했던 사항이랄지 그런 걸 조직 개편을 다시 하고 필요 없는 부서는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그냥 조직 개편 한다고 해서 시의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그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라고 네. 전체 인건비 가지고 그 숫자를 해관부에서 정해줘요. 네네네. 네,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은 뭐 적정한 수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또 필요한 부서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맞아요. 그 주민과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뭐 현업부서, 네네.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늘릴 필요가 있지만은 그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네. 구조를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건축허가 하는데 그 이동환 시장일 때 디자인 담당관실이라고 디자인 담당관실. 거기 네. 과대한 규제 때문에 네. 기업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또 건축하신 그래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네. 실제로 허가부서나 네. 그다음에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은 늘려서 적정한 구조를 조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어느 곳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는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금 예. 조직 개편을 하면은 처음에 그 시장 당선되면은 좀 이따가 조직 개편에 맞게끔 할 때 제가 또 인사를 많이 보고 조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에, 예. 그쪽 고양시에 계실 때. 예, 고양시 네네.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있거든요. 그 요즘 계속 그 제가 그 간담회를 하는데 네.
건축사 협회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근데 너무 건축 허가 받기가 힘들다. 이게 아니 공무원 할 때는 잘 못 알았는데 이게 실제 의원을 하다 보니까 건축 허가 내는데 네. 너무 보안 띄우고 너무 늦어지고 오. 그러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 늦어지면은 자재값 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했다가 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으면은 은행에 가서 뭐 PF 대출도 받아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야 되죠. 뭐 허가가 늦어져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음. 부서를 좀 보강해서 음. 시민들한테 또 사업하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간담회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조직 개편은 빨리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고양시에 있는 여러 협회나 단체들과 예, 예. 간담회를 쭉 하시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예. 또 만약 이제 시장이 되신다고 예, 예. 하면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펼쳐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그 네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네네네. 그 사회복지 부분,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전번에 얘기했지만 맞아요. 교통 부분, 음. 또 건축 부분, 네. 그리고 그 이제 일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노계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을 국가에서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예. 오늘도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조합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준 용적률이 너무 낮다. 그러다 보면은 이 다른 분당이나 그 분당은 그 기준 용적률이라고 그 용적률이 그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용적률은 네. 잘 모르겠지만 10% 정도만 공공기여를 하고 그 넘으면은 41%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분당은 326%고 중도 삼보 같은 데는 330이에요. 근데 중동은 350인데 고양시만 네. 300%다 보니까 이게 본인 부담금도 늘어나고 네. 사업 추진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해달라 오늘 그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나 이제 어떻게 네. 고양시에 있는 협회들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계속 네. 청취하고 예, 계시는군요. 청취하고 지금. 개선을 하고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편적으로 도시계획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 같은 경우는 다 그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어요. 네. 이임돼서 도에서는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지 모든 결정권은 고양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시장에 좀 그런 분들 만나서 네.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그냥 형평성있게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만의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네. 그 전체 그 고양시 건축 경기나 그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좀 힘들게 살고 있고 그렇게 안 좋으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그 돈이 풀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스타트업 열풍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고양시에도 스타트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 산업의 어떤 문제 또 예를 들면 지금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성화되려면 청년들이 찾기 쉽고 그다음에 와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고 이게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네네. 신년사하고 네. 그 기자회견할 때 창업의 황금기를 만들겠다. 막 그렇게 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창업에 대해서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지원하겠다 그렇게 네네. 하셔서 이번에 그 후속 조치로 좀 발표된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때 그 벤처 열풍으로 해서 맞아요. 우리 그 그러셨죠. 경제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노동보다는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창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세계 속에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길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창업을 하려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은 좋아요. 성사 혁신지구라고 해서 그 공간도 있고 지금 신청사 문제가 있는데 백석 업무 빌딩이 네. 창업 시한도로 하기로 이제 원래는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28 청춘이랄지 여러 가지 창업 네네. 공간이 있는데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뭐 지원이랄지 그렇죠. 그 컨설팅이랄지 네. 뭐 박람회랄지 그게 선행돼야 되거든요. 있어야죠.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전시장도 있고 그 킨텍스도 있고 킨텍스. 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가 조성되면은 그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은 좋은데 단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가 많거든요. 규제가 많다. 예, 그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그 과밀 억제권형으로 네네.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당장 그 풀기는 어렵고 그 나머지 그 첨단 산업이랄지 네네. 그 창업을 하면서 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우수한 인력이 서울로 가지 않고 고양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준 게 네. 앞으로 그 좀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통령께서 그 스타트업이나 뭐 네.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제조업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고향은 배드타운이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태생적으로 좀 네. 고향이 그 지금 말한 것 같이 네. 과밀 억제권형으로 돼 대기업하고 있어가지고. 또 대학교 신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대학교 신축도 안 되는군요. 거긴 또. 그래서 지금 서울 쪽으로 많이 출퇴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도 생기고 네. 그런데 그 지금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앞으로 K컬처 아레나 네. 공연장도 들어오고 그러고 또 경자구역이 되다 보면은 그 창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앵커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은 배드타운에 뭐 오명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이나 또 기업인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계속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유로 낙하물 현장을 가셨었어요. 예, 예, 예. 그 무슨 사건입니까? 자유로에 그 차가 쌩쌩 달리다 보니까 네, 빠르게 달리죠. 거기는 예, 예. 엄청나게. 그분들이 자유로 그 영역을 주고 있거든요. 청소 노동자. 예, 청소 영역을 노동자들. 주는데 네네네. 사실 열악합니다. 아, 업무 환경이. 예, 그리고 위험하고 네네네. 다치기도 쉽고 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분들하고. 예, 그래서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좀 처우 개선을 해달라. 네네네. 그리고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좀 좀 대책을 해달라.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청소 노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일을 제기한 게 네. 그 시에서 직접 고용하신 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용역을 하신 분들하고 따로 있군요. 예, 이게.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처우가 그러면. 틀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시에서 고용하신 분들은 좀 네. 그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 같이 해서 뭐 급여비 쭉쭉쭉 해가지고 네. 그 좀 많은 데에 비해서 네.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금액대로 주기 때문에 적게 받아요. 근데 똑같은 노동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자유로 하신 분들 청소하신 분들은 네. 원래는 그분들은 그 가에 있는 청소 업무만 하게 돼 있는데 진짜 낙하물을 보고 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가 빨리 다니고 위험하잖아요. 예, 예, 예. 낙하물이. 그래서 네. 부서가 건설 쪽하고 네. 그냥 청소 쪽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건설하는 부서에서는 야, 우리 그 뭐냐 우리는 건설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청소하신 부서에서는 야 이거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이중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네. 부서 업무 조정을 하면은 그 이게 일명 수로원이다 그러세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유로 청소 하신 분들하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 부서로 그 이관을 시켜달라.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네네네. 이걸 나중에 건설하는 부서로 옮겨주면은 네. 이분들에 대한 그 처우랄지 안전 부분은 좀 개선될 것 같아서 충분히 네.
그분들도 원하시고 네. 저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같이 예, 이제 예. 부서 간담회. 부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고 예, 예. 저분들의 애로사항을 예, 예, 청취하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늘 지금도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고향의 상징, 고향이 고양이요. 있잖아요. 고향의 상징 고양이. 1인 시 아직도 하고 계세요? 1인 시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고양이 가지고 시위는 많이 했거든요. 시청에서도 했고 네네. 또 호수공원 쪽에서도 네. 했고 그다음에 화정에서도 한 2번 정도 네, 네, 했고 네. 계속 이 일을 제기하다 보니까 MBC 실화탐사대라고 실화탐사 있죠. 예, 거기서 지금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 고양이에 예, 대해서. 이게 이 고양이가 음. 그 전번 정권 그 시장 때 네네. 이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때는 민주당 시장이었습니까? 네네네. 우리 동네 캐릭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때 1위를 했었어요. 아, 1위를 두 번, 했군요. 예, 2번 고양- 최우수상을 고양이가. 받았었는데, 네네네. 요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졌거든요. 브랜드가.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실화탐사대도 나왔지만은 네.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싫다. 아,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이 네. 전임 시장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싫다. 싫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없애버리니까 이걸 음. 고양이를 해서 이제 상품화 시킨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 놓은 예, 게 창고에 쌓여 있군요. 예, 지금. 예, 예. 근데 이 브랜드를 그 전국적으로 알리려 그러면은 네. 얼마나 많은 비용과 힘들죠. 노력과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향 그러면 고향 하면은 고향하고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상이 되죠. 또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이걸 없앴기 때문에 제가 살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뭐 제가 뭐 혹시 잘 되면은 네. 시장이 혹시나 되시면 만약에 이 고양치 캐릭터는 바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된다. 뭐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이 김대중 대통령 사저도 네. 당장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라는 캐릭터가 그전 시장이 있을 때만 해도 이동환 시장 전에 민주당 네. 출신 시장이 있을 때만 해도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인기도 누리고 네. 그러니까 고양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마스코트가 됐었는데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네. 귀엽고 참 좋은데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예. 좋아하지 않아요? 시위하러 가시면 어떠세요? 가면은 네네. 저희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아, 고양이에 시위를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동환 시장이 고양이 캐릭터 없애버리고 강아지 봅시다 해서 네. 아쉽다 이거 살려야 된다. 음. 그리고 갈 때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고. 고양이 예. 그 마스코트하고 예, 캐릭터하고. 예. 근데 야 이게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높인 것을 없애는 것은 네.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여당 야당이지만은 그걸 시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네. 그냥 전임 시장 했다고 해서 없애버린다. 그건 안 예, 되죠. 이건 전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그 노력도 들어갔고 네. 이 캐릭터를 만든 소상공인들은 네네네.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창고에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놓는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공무원들이 뭐 그때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네네. 시장이 싫은 걸 어째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있냐 그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참 답답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MBC 프로그램에서도 네. 관심을 갖고 예.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 시청했고 예. 참 많이 네. 좋은 것은 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래야죠, 건데 당연히. 그게 정파가 틀리다고 해서 없애버리면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브랜드 네. 슬로건도 보통 시장 바뀌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럴 경우에도 다 바꾸는데 한 100억 이상 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거 다 바꾸려면 그럼요. 돈 그래서 들어가죠. 이런 것은 다음 시장이 바뀌더라도 아예 못하게끔 네네. 그 상징물 조례로 만들어놔요. 조례로 만들어놔야 된다. 조례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중요한 것은 못 바꿨게끔. 네. 그 아마 용인시에서는 이번에 상징물 조례로 해서 아예 누구든지 그 캐릭터를 바꿀 수 못하도록 만들어놨군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오. 근데 뭐 현재 이동환 시장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네네. 사실 의원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거의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네네. 다음 바뀌었을 경우에 이건 바로 살리면서 입법 추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재성 의원이 경기도 내 지산 공실률을 발표를 했어요. 네, 공신률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네네, 지식산업센터. 그게 아까도 또 다른 분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쉽게, 그랬죠. 예, 아파트형 공장 기억나요. 도심지에는 큰 그 산업단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어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장으로 등록돼 있어서 사실 업종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뭐 은행이나 못 들어가는 거고.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경기도에서 그때 한번 경기도 전체 지산 관련자하고 한번 회의도 한번 주선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힘들어요. 오. 공실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면은 네네. 이게 나중에 그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 될 수 있다. 같아서 맞아요. 정부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좀 그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층고나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또. 제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판로를 할 수 있게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은행이랄지 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네. 그 특례 보증으로 해서 좀 저리로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네네. 좀 정부나 좀 지자체에서 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예.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예, 예. 근데 많이 이제 정치인으로도 활동하시면서도 예, 예. 이해찬 예. 전 총리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예, 거고 예.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이해찬 총리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의원님?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참 우리 민주주의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큰 어르신인 네네. 신 분이 네. 그 73세 아주 활발하게 일할 수 일하실 수 있는 있는데도 나이죠. 네네네. 그냥 맞아요. 큰 별이 지신 거에 대해서 정말 큰 자산을 잃은 것 같고 슬픔을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그런 이해찬 전 대표가 하셨던 민주주의 예, 또 이런 정치 이런 부분들 좀 계승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럼요. 의원님도? 예. 그분 이해찬 전 총리께서 했던 그 좋은 정책이랄지 그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던 그런 정신을 계승 발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그 망가뜨린 그것을 좀 정상화시킬 때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정신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예, 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재판 보셨죠? 도대체가 이게 우리 법관 중에서도 네네네. 또 멋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 이진관 네, 판사 그런 같은 분들. 그 판결문 읽을 때 그냥 읽을 때 네. 얼마 그냥 감정이 격해셔가지고 그렇죠. 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은 네네. 또 지기현 판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런 분도 있고 네. 이번에 우인성 판사가요. 네. 그런 맞아요. 경우도 아니 국민들에 대한 법 감정을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한 거 보면은 앞으로 그냥 뭐 도둑 뭐 죄를 짓더라도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계약서 쓰고 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 사법 계획이 필요하고 필요하다. 빨리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게 질질 끄니까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너무 문제고 이게 좀 음. 대부분이 성실한 우리 법관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명재성 의원도 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분노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0분 동안 예.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의원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명재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닮은 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을 2번을 하셨어요, 고향에서. 그 덕양구청장, 서구청장 이렇게 2개를 하시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발탁을 해서
그 권유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청장 마치실 때쯤 돼서 도의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의 권유를 받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 현재는 경기도 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기도 그 더불어민주당 네. 정무수석을 정무수석을 하고 계시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석이 네, 많지만 예, 옛날에는 예.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당사자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민의힘에. 그 집행부하고 네네. 또 국민의힘하고 네. 그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저 행정가니까 뭘 하냐 그렇지만은 네. 도의원 정무수석 하면서 정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처음에 78대 78 똑같았어요. 진짜. 어려운 그 과정을 또 음. 같이 대화로 풀고 어떨 때는 그냥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비판도 하고 맞아요. 그런 조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은 음흠. 계리가 아니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간다. 거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렇게 그 해오셨죠.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 그러니까 기초단체, 광역단체 단체장을 하셨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하시고 대표되고 그다음 대통령이 되신 예, 예. 것처럼 이제 고향에서는 명재성 의원이 구청장 2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회 의원을 하시면서 행정과 정치를 다 두루 경험한 그런 이제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명재성 의원은 거의 닮은 꼴이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운영해 가고 계시고 명재성 의원도 이제 앞으로 꿈을 잘 펼치셔서 정말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같이 네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음.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네. 같이 음. 저도 고양시를 다시 좀 뛰는 고양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행정 경험과 음. 또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를 정말로 음. 항상 말하지만은 네. 다른 어느 수도권보다 그 살기 좋고 또 일자리가 풍부하고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각오도 들으셨습니다. 네. 명재성 의원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